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8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.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. 박명석입니다. 다행입니다. 일단 한숨을 좀 돌리는 것 같습니다. 어제장 국내 증시도 그랬고요. 일본 증시 10% 넘게 급등을 했었죠. 그런데다가 뉴욕 증시 역시 조금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급락 일변도의 시장은 확실히 좀 한숨을 돌리고 있는 그림입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지금 이미 매수 타이밍을 늦은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.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 위주로 오늘은 브리핑 뉴욕 좀 구성해 봤습니다. 지금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. 자,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 그리고 S&P 500 지수 모두 빨간불이 켜졌고요.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초반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가 장중에 한 새벽,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한 3시쯤에는 거의 1% 넘게 나스닥이 급반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, 이 부분들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은 상승폭을 여전히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.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쉽지 않다라는 반응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고요. 그래도 엔비디아 3.5% 그리고 전일에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팔란티어가 10.4% 급등을 하면서 AI에 대한 자신감을 한 번 더 심어줬던 것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. 아쉽지만 애플은 여전히 1% 하락이네요. 워렌 버핏이 애플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다고 하는데, 아무리 다른 걸 하려고 약간은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절반 가까이 줄인 건 여전히 시장의 의구심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애플은 1%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시장을 만들었던 체크 포인트들 첫 번째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. 10년물 국채금리와 엔화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에 계속 트리거를 긁고 있기 때문이죠.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3.89%까지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요. 이게 지난 어제였죠. 서비스 PMI가 발표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, 그건 좀 오바인 것 같은데 라는 관점이 확실히 시장에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아직 갈 길이 좀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서히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그림들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다만 조금 걸리는 건 보시는 것처럼 엔달러 환율이 또 붉은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. 물론 이것도 조금은 올랐죠. 0.4% 상승한 거긴 하지만 여전히 엔화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은 금리를 올릴 거고 미국은 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맞긴 맞는데, 이 급격한 하락 추세만 좀 안정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죠. 근데 그 안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문제입니다.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남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돼야 되는지 그 누구도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감이 여전히 약간은 시장을 조금 장 막판에도 상승폭을 좀 줄이게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.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에 대해서 월가의 그 의견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전에 빅스 지수 한번 봐야겠네요. 빅스 지수가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30% 급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다시 27권까지 내려와 있는 건 맞는데, 근데 이게 사실 60 넘어서 갔었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게 월봉이거든요. 월봉상으로 빅스 지수가 50, 60 넘었을 때는 한 번에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. 지난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. 그 이전 상황 그리고 이런 권역의 흐름들을 봐도 변동성 지수는 계속 조금 시기를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달러에 대한 어떤 공포감 그리고 또 경기 침체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. 완전히 절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, 경기 둔화는 사실 팩트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완연하게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빅스 지수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.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?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월가의 의견들을 하나씩 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티그룹도 그렇고요. 그리고 스티펠도 그렇고 너무 빠르다. 바이 더 딥. 그러니까 저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스티펠에서도 여전히 방어적인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시티그룹에서는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.
증거가 부족하다.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스티펠에서는 경기 침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경기 침체라는 담론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끝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희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동성을 좀 걱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따지고 보면 간밤에 그렇게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요거밖에 안 올랐어 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. 전 요 얘기가 조금 핵심인 것 같아요. 지금 바클레이즈에서 얘기를 한 건데 아무리 강한 어닝,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실적도 사실 매크로 앞에 장사 없다라는 거죠. 매크로 변수가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구간에서 만약에 뭐 지금은 실적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3분기, 4분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가 안 오더라도 경기 둔화가 오는 건 사실이잖아요. 그러면 과연 지금과 같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, 이게 연결이 돼서 지금 빅테크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죠. 너희 지금처럼 계속 돈 벌 수 있어? 지금처럼 계속 AI 투자 계속 할 수 있어? 그럼 AI 투자 늦어질 거고 AI 정말 거품일 수도 있겠네 라는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뭔가 다른 그런 이슈들, 덮을 수 있는 실적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증명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당분간은 좀 변동성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, 그래서 정말 경기 침체는 오는가에 대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. 간밤에 애틀랜타 연은에서 GDP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. 지금 2%가 넘어가는 구간에 계속 있었고 이게 지금 뭐 경기 침체다, 둔화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저는 이거 좀 낮춰잡을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오히려 올렸어요. 3% 근처까지. 3분기에도 2에서 3%, 거의 3% 육박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될까요?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다들 저처럼 생각하나 봐요. 경기 침체, 그거 좀 과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하락폭의 되돌림은 나올 거고 그래서 간밤에 10년물 국채 금리 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는 낙폭을 조금은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렇게만 된다면 뭐 그러면은 뭐 연준만 조금 잘 해주면 도와주면 우리 경기 침체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?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연준의 선택지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. 문제는 지금 계속 그 50bp 인하에 대해서 요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. 모건 스탠리에서는 경기 침체 아니고 50bp까지 인하할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어제까지 여기 50bp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80%를 넘었었는데 어쨌든 70%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. 그런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연준의 고민거리가 좀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요. 연준이 바클레이즈에서 보기에는 아마 강력한 피봇, 그러니까 급격한 50bp 인하까지는 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시장은 계속 이렇게 원하는데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. 간밤에 발표됐던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 데일리 총재의 얘기도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. 제가 뭐 굳이 해석해드릴 내용도 없었습니다. 그냥 언젠가는 금리 인하 해야겠지. 그럼 뭐 언제가 될지도 말 안 했고요. 얼마가 될지도 말 안 했고요. 지금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뭐 긴급 FOMC를 개최를 해서 지금 9월까지 기다릴 것도 아니다. 당장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이 고민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굳이 대변해 드리자면 다음 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시장에서는 지금 너무 위기인 것 같고 뭐 경기 침체인 것 같으니까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해서 리세션을 좀 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보고 있지만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.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. 엔화는 계속 금리 인상으로 높아질 거고요. 미국의 달러화는 금리 인하로 계속 낮아질 겁니다. 결국에는 앞서 보셨던 그 엔달러 환율의 급락세가 급락이 나와서 문제지 하락 추세는 맞거든요.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. 근데 지금 만약에 미국이 50bp를 전격적으로 인하하거나 이머전시 갑자기 긴급 금리 인하를 시도하게 된다면 그건 시장을 또 한 번 흔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 폭이 또 축소가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양각을 잡힌 거죠. 경기 침체를 보면은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해야 되는데 엔캐리 보면은 그걸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마 연준은 계속 시간을 좀 벌려고 할 것 같고요.
그 중간에 시장은 당연히 변동성을 겪을 텐데 그걸 좀 이겨낼 수 있는 경기 침체 아니야라는 담론이 계속 나와줘야 적정한 선에서 좀 버텨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은 지금 중앙은행들의 어떤 정책이 좀 다이버전스가 생겼잖아요. 누구는 올리고 누구는 내리고 누구는 동결하고 이 상황 속에서 변동성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현재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이 판부터 봐야겠죠. 핀비즈 판이고요.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한숨을 돌린 그런 흐름이기는 한데 약간 좀 아쉬운 종목들이 좀 있어요. 인텔이라든지 AMD가 또 금세 또 하락을 했네요. 마이크론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. AMD 어제 하루 조금 올랐다고 금세 3% 넘게 빠지는 이 그림이 사실 만족스러운 그림은 아니실 겁니다. 그런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도 약세가 좀 나타났고요. 델 컴퓨터 3.5% 하락했습니다. 이렇게 된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AI 혹시 거품 아니야에 대한 담론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,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또 다른 종목들은 AI 수혜를 입고 급등한 종목들이 있습니다. 사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급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블랙아웃 사태의 주범이라고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루멘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통신업체인데 AI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만 보면 시장에 급락 신호가 있었나 싶어요. 지금 급등 간밤에는 92% 무려 폭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거든요. 이게 흔히 말하는 그런 중소형 잡주도 아닙니다. 루멘 테크놀로지 굉장히 유명한 통신주고요. 근데 92% 폭등할 정도로 AI는 거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AI 종목과 이 종목도 AI였어? 이렇게 하면서 좀 들어온 거라 밸류에이션 압박이 전혀 크지 않습니다. 반대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. 지금 밸류에이션 압박을 좀 받고 있고 실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, 지금 현재 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에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락하고 있거든요. 결국에는 이번에도 이익을 맞추지 못했고요. 가이던스를 높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만약에 경기 둔화오면 너네 계속 그 가이던스 유지할 수 있어? 만족시킬 수 있어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가 되지 않은 거죠.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경기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 시장에 잔존해 있다라는 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. AI가 거품이 아닐지라도 그 AI가 오는 활성화되는 시기는 좀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히도 경기 침체에 대한 담론은 조금 해소가 됐죠. 캐터필러, 다 아시는 그 굴삭기 기업, 간밤에 3% 실적, 호실적과 함께 급등했고요. 우버 테크놀로지, 우버는 택시 부르는 거 아시죠? 12% 상승했습니다. 차량 공유가 여전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버의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차량 공유도 좋고 굴삭기도 잘 팔렸다. 경기 침체 아직까지는 좀 기우구나 라는 부분에 힘을 좀 실어줬고요. 다음 장 마지막으로 넘겨주시면요. 특징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. 루시드입니다. 루시드 이제 전기차 기업이죠. 그런데 조금 많은 분들의 좀 아픔이 담겨있는 그런 기업인데요.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요. 가이던스인 9,000대를 올해 내에 여전히 만들 거다라고 유지를 했어요. 그런데다가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15억 달러를 지원해주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. 이 부분들은 여전히 신뢰도가 좀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시장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변동성 구간에 좀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. 조은정 캐스터와 함께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. 네,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원달러 환율부터 보시면요. 2.8원 오른 1377.6원에 거래 마쳤는데요. 1370원에 개장한 후에 1367원에 저점을 형성한 후 반등을 해왔고요. 그리고 오름세를 이어가다 정규장 마감 후 1379.5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. 시장에서는 미국의 주식 선물에 이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고요. 이 글로벌 달러와의 약세가 회복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같이 상승한 모습입니다.
국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. 이 10년물 국채 금리 2.98% 오른 3.89%에 거래 마쳤는데요.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다소 완화하면서 전날에 급격했던 강세는 다 되돌려 놓았습니다. 그나마 미국의 서비스업 PMI 지수가 그리고 하위 고용 지수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일단 진정된 모습이고요. 이 국채 금리 모처럼 상승하면서 어제까지 이어졌던 급락세는 살짝 진정되고 있는 분위기죠. 하지만 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 채권 시장, 이 국채 금리는 언제든지 다시 낙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준을 향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큰 모습이고요. 특히 이번 주는 채권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는데요.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끝난 것인지 또 이번 주는 지표가 없는데도 방향성을 잡기 힘들다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.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제 유가 최근에 이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WTIU 정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. 다시 소폭 상승하면서 0.12% 오른 7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중동 분쟁 확대 위험과 리비아의 하루 30만 배럴 규모의 생산량 감소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더하면서 이 장중에는 유가 변동성이 컸던 모습인데요. 앞으로 이 서방 과 인도의 강력한 수요로부터 이 유가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제 금값과 은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. 미국의 급채 금리 급등 속에서 그리고 달러 강세 보이면서 0.6% 하락한 모습인데요. 그래도 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 것에 비해서 금값은 아직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고요. 구리값은 경기 침체 공포가 일부 완화되면서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.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.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